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생생한 한국사 현장 신석시대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이 콘텐츠를 구성할 때, PPT를 구성할 때 양력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반복되니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 듣는 분을 위해서 반복하니까 그냥 보여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주로 신석시대 특징 짓는 유물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갈판과 갈돌이고요. 자, 이 신석시대 때 우리가 보통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구라는 것은 올드란 뜻이고 신은 뉴란 뜻인데 도구의 제작 방식의 차이. 그래서 구라는 것은 주로 깨거나 뗀석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깬석기와 뗀석기와 이 간석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깬석기는 몸돌을 주로 쓰는 겁니다. 깨서 이렇게 몸돌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구석기 후기로 오면 격지를 쓰게 됩니다. 격지. 그런데 이제 이 간석기는 여기 깬석기는 주로 이제 수렴용이라면 간석기는 농경용입니다. 그러면 농경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런 초기에는 이런 갈돌이나 갈판들이 많이 안 나타나요. 왜냐면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초기에는 주로 돌도끼라든지 돌자구들이 나옵니다. 소주성 문화라고 있는데 거기가 1층, 2층, 3층이 있는데요. 1층에서는 주로 돌도끼 이런 것들이 수천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생산공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상층으로 가면 주로 돌낫이라든지 반달돌칸들이 나옵니다. 자, 그건 뭐냐면 생산력이 늘었다는 거죠. 수확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간석기는 전형적인 농경, 개간, 수확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하고 농경이 나오면서 드디어 토기가 등장하는데 물론 토기는 농경한테 가장 적합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 가장 적합하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요즘 말하면 해물탕의 대표적인 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가비 같은 걸 하는 태총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돌판 같은 데 구워 먹거나 날거로 먹었는데 그러면 많이 죽거든요. 병으로. 근데 이제는 여기다가 놓고 한 15분, 30분만 끓이면 바글바글 끓어서 막 무한히 채취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해 태총이라든지 동삼동 태총이 대체적으로 이 빗살무늬 토기나 이 토기가 가장 유용한 곳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동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는 신라문화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심양에 내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디를 많이 가냐면 북릉을 많이 갑니다. 북릉은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청태종, 홍타시, 중국말은 황타이지라고 하죠. 우리말은 홍타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붉은 홍자는 무슨 뜻이냐면 어리다. 타는 그놈, 시는 돼지예요. 그 어린 돼지놈 새끼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돼지냐? 바로 그의 아버지 아이신기로 누루하치 할 때 누루가 우리 평안도나 함경도 쪽 말로 돼지고요. 누루하까가 껍데기, 치는 어미명사. 그래서 돼지 껍데기란 뜻이에요. 되게 높은 말이에요. 거기서 돼지 껍데기란 말은.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호피, 저피와 같은 뜻이에요. 그걸 두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루하치가 돼지니까 홍타지는 돼지 새끼죠. 그래서 우리가 적이나 홍자를 쓰면 어리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홍타시. 그 북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심양 신락유적이라고. 그 앞으로 신계하라는 강이 흐르고 그 언덕에 신락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견돼서 그 문화를 신락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발견된 게 뭐냐? 오늘날 심양시의 상징인 바로 공항, 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권력을 말하는 권이라는 건 뭐냐면 나무 막대에 올빼미가 여기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올빼미는 밤을 지키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게 권자예요. 그래서 거기에 올빼미환이라고 하거든요. 나무 목재에다. 바로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걸 권장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신라 문화의 중심부, 여신이 있는 곳에서 이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상징으로 쓰게 됩니다. 이 특징이 이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봐. 요게 이제 거기 그 여신이 있는 중앙, 거기 가면 이렇게 여신이 있고, 이 여신은 지금 호피를 두르고 있거든요. 왜 호피를 두르고 있냐면 요 지역은 호랑이 토템이 있는 거고 저 북쪽은 곰 토템이 있어요. 그래서 곰 토템을 가진 부여, 고구려, 백제 계열이 이쪽으로 내려왔고 호랑이 토템은 동해라든지 해서 우리가 강원도 쪽에 호랑이 토템이 있어요.
그리고 묘향산에 이상하게 호랑이 토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단군 할아버지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실물로 나와 있습니다. 실물은 윤영성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권장 한 35cm가 되고요. 바로 이게 봉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의 사자로서 이 땅을 지배하는 권능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거의 어린아이가 여기 들어가서 목욕을 할 정도로 큽니다. 이런 대규모 토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토기들은 바로 부여 고굴에 나타난 사이장경호의 뿔입니다. 중국에 나타나지 않는 우리 고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할 때 이 부분 개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윤동주 생가를 갔는데 그 윤동주 생가 부엌의 선반 위에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놓여있다는 거죠. 세상에 수천 년이 지나도 그런 형태의 그릇을 쓰고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건데요. 자, 이것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우리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사이장경호 국립중앙박물관 고구려실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면 옥으로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옥으로. 자, 죄송합니다. 옥이 아니고요. 옥처럼 생긴 톡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권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거고요. 또 하나는 소주선 문화가 있습니다. 소주선 문화는 이 요동반도 끝에 있습니다. 끝에. 근데 제가 앞 시간에 좀 전에 이 소주산은 하층, 중층, 상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소주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옥의 문화가 있는 겁니다. 옥의 문화. 그러니까 이 옥결이라는 것, 아까 그 고성 문합리와 흑룡화 문화에서 이렇게 꽂는 옥결이라는 거 있었죠. 이건 수암인데 이것도 당연히 수암이 어디냐면 요게 소주산이라면 수암은 여기 좀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옥이 서쪽, 동쪽, 남쪽, 북쪽으로 다 뻗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옥을 채취를 해서 교역을 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요소가 가장 시기가 높다고 생각했는데 요북이 가장 높더라 이거죠. 시기가. 요북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자, 그래서 소화역 문화는 소주산 문화는 그런 면에서 무지 중요한 문화입니다. 옥의 문화인데 특히 이제 이 삼각 날개를 가진 이 옥, 이건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삼태극이라든지 삼을 숭배한 우리 문화에서는 무지 중요한 모티브. 그래서 새의 날개가 왜 세 개인지는 역시 이것은 그 상징을 규명해야 됩니다. 후대. 자, 그리고 토기들은 이거 그냥 말 안 해도 알겠죠? 빗사물 토기 같은 거. 또 요런 토기들 아까 어디서 봤어요? 토기 봤잖아요. 요런 토기들. 이거 봤잖아요. 요 계통. 신라 문화와 같은 문화권에 나타나는 토기들입니다. 이것이 부여에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여에 유물을 볼 수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영성 박물관, 그리고 또 하나가 길림성 박물관, 그리고 이 부여가 있다고 생각하는 길림시 박물관. 근데 길림시 박물관이 초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려 발에 답사할 때 길림시를 가거든요. 그때 실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낙양이라든지 저쪽 그 중국의 영화성 같은 데 가면 중국의 초기 그 채색 토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뚜렷하게 구분되는 문화권입니다. 자, 이 요동의 후화유적. 후화유적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 가면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6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어디냐면 단동 위에 있습니다. 후화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집터가 있는데 그 중에 6개의 인두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곳이 그 강변에서 풍요를 비는 근데 이런 형태의 얼굴들이 부산 동삼동 조가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걸 부산 동삼동 조가비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올리진 않았습니다. 무지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양양 오산이나 이런 데 나타나는 두상이 있죠. 두상이 다 우리식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식 얼굴. 그래서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토기들은 다 우리가 익숙한 토기들이죠. 다 통영관이라고 합니다. 통영도관 이렇게.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고기를 잡아서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보관하던 그런 형태의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는 맑은 물을 담아놨다든가. 왜냐면 우리는 장문화가 발달되고
그래서 된장이나 간장이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도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도관들이 이제 삼국시대 후기에 들어가면 커다란 항아리로 발전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암 항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숨쉬는 항아리, 장독대에서 보는 순수한 우리 형태의 항아리들.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는 음식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는 법이 다르고 보관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의 조형성의 특징이 장독대가 있다는 거죠. 장독대는 한국 가택의 가장 조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런 통영 도관이다. 이렇게 하면 요동, 푸와 요정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동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자,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